안녕하세요. 팍스 인베스테이너 진행의 정승윤입니다. 오늘 시장이 2,900선을 뚫어냈습니다. 3년 반 만에 역사적인 일인데요. 2,897선, 작년 7월의 고점을 다시 한번 경신하면서 기분 좋은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이 강력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IT 투톱을 필두로 이 반도체 소보장단까지 오늘 온기가 퍼지는 양상이고요. 태양광 에너지, 블록체인 그리고 바이오단까지 오늘 시세가 강력하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미중 관계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대내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또 거래소를 방문하는 이벤트도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오늘 참 체크해 볼 것이 많은데요. 오늘 전문가 두 분 모시고 다양한 투자 아이디어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역사적인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코스피가 3년 5개월 만에 2,900포인트에 진입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요, 대통령 선거 전날인 지난 2일부터 6거래일 연속 이렇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전날까지 어제까지 그러니까 6% 넘게 올라왔는데요.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데다 새 정부 출범에 따라서 정책 기대감이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장기간 또 우리 시장을 외면했던 외국인이 강력한 매수세를 짚어주면서 지수의 상승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 포인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점이요 2,904포인트입니다. 2,904포인트에서 지금 현재 구간에는 윗꼬리를 조금 달았네요. 2,894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의 상황도 매우 좋습니다. 782포인트로 강력하게 올라오면서 1.48% 상승 중입니다. 윗꼬리도 없는 상황이고요. 코스닥과 코스피가 핑퐁 랠리를 이어가면서 계속해서 기분 좋은 강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만 해도 사실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매도를 했는데 지금 1,995억 원대의 매수 우위를 보여주면서 시장의 시총 상위주들의 시세가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 또 외국인이 거래소에서는 조금 나가고 있네요. 180억 원 매도 우위 보이는 가운데 기관이 468억 원 정도 물량을 담으면서 그래도 시장을 조금은 받쳐주는 분위기입니다. 아무래도 미중 관계에 대해서 아직은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은 외국인의 관망 심리가 느껴지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보시면 개인이 팔자세 보이고 있습니다. 1,084억 원 매도 우위 보이는 가운데 외국인이 909억 원, 기관이 340억 원 매수 우위 보이면서 시장에 탄력을 더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의 현재 흐름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을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시총 1위를 다시 한번 탈환을 했는데요. 반도체 기대감에 오늘 삼성전자도 괜찮습니다. 어제 외국인이 매수를 좀 하다가 매도로 돌아섰는데 오늘은 0.93% 오름폭 보이면서 6만 원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59,75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강세가 눈에 띕니다. 3.69% 또 레벨업을 하면서 23만 9천 원까지 시장에서 굉장한 매수세가 몰려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볼까요? 0.69% 상승하면서 29만 원대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하나그룹주의 시세가 강했는데 어제 강했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늘 약세입니다. 2%대 조정을 받으면서 91만 4천 원에 지금은 현재 좀 쉬어가고 있는 구간입니다. 지주사들 종목들이 굉장히 요즘 최근에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은 이 또한 쉬어가는 흐름이네요. 2.43% 빠지면서 KB금융도 10만 8,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사실 보시면 그간 좀 달려나갔던 방산주가 다시 주도권을 잡고 나아가는 모습이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도 대장주로서 역할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 최근 잘 아시겠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원자력 발전 안전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행정명령 4건에 서명하면서 글로벌 원전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계속해서 원전 관련주들 좋은데요. 또 한국이 체코 원전 수주 성공에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까지 미치면서 오늘 보시면 6%대 강세 쉬지 않고 나아갑니다. 5만 900원까지 시세를 높인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네이버 어제 좀 강세를 보였는데 웹툰 쪽으로 좀 매기가 쏠리면서 강세를 보였지만 오늘은 살짝 쉬어가네요. 0.4% 하락하면서 19만 9,200원입니다. 신한지주 역시 지주사들 약세 속에 2%대 조정 보이고 있고요. 삼성물산의 강세까지 확인이 됩니다. 코스닥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시세 볼게요. 알테오젠 2.16% 상승하면서 40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동반 상승 중입니다. 사실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지금 강세 보이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HLB 0.57% 상승하면서 52,800원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파마 리서치가 좀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소폭의 조정인데요. 51만 9천 원에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는 사실 시세가 좋았는데 미용 쪽의 파마 리서치가 지금 약세로 전환이 되면서 51만 9천 원에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펩트론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주 좋습니다. 어제 미장에서도 이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의 시세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오늘 레벨업하면서 2.44% 상승한 19만 7,200원입니다. 휴젤 볼게요. 2% 상승 37만 1,000원입니다. 이 외에도 오늘 미용기기 관련주들 클래시스까지 1.74% 강세 보이면서 5만 8,600원에 거래를 보이고 있고요. 삼천당 제약 역시 4.72% 오름폭 보입니다. 16만 1,000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실리콘2 6.37% 상승입니다. 5만 5,1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 좋은 가운데 각 섹터의 순환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선과 방산 어제 좋은가 했는데 오늘 조선 또 살짝은 밀리고 있거든요. 우리 차례를 좀 기다려 봐야 할지, 발빠른 대응을 해야 할지 여러 가지 전략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송은 팍스 인베스테이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경제방송하면 왠지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요. 방송 중반에 팍스 인베스테이너가 경제 상식부터 실전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까지 조금 더 알기 쉽게 전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그리고 방송 시간 내에 다 전해드리지 못한 정보들 함께할 수 있는 공간에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방송 중에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이쪽 통해서 우리와 함께 방송이 끝나고 난 뒤에도 주식에 대한 이야기,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종목들 조금 더 쉽게 풀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멘토 두 분 화면을 통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역사적인 날 함께하게 돼서 더 반갑습니다. 김정철, 한유민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오늘 시장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황 함께 체크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단기간에 많이 올라오기가 쉽지가 않은데 오늘도 시장이 레벨업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이쯤에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다시 한번 가지고 간다면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봐야 할지, 어떤
섹터를 좀 봐야 할지 많은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요즘 좀 국내 증시 보면은 좀 마음이 편안하다고 해야 되나요? 이게 원래 출근을 할 때 미증시 뭐 혼조세나 하락만 해도 오늘 국내 증시 빠지나 이런 좀 걱정을 하기도 했는데 요즘엔 진짜 편안합니다. 그냥 뭐 오늘도 오르겠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아침을 출발하는 지금 상황인데 어저께 좀 제가 진짜 국내 증시가 요즘 강하구나라는 걸 느낀 게 어제도 방송에서 자꾸 상법 개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어저께 이제 뉴스에서 이제 12일 국회 본회의가 연기된다. 예. 이런 이제 발표를 하면서 사실은 이게 상법 개정이 연기된 게 아니라 이게 그냥 국회 본회의의 일정이 연기된 건데 이제 뉴스에서 이게 기사들을 보면은 상법 개정 연기됐다. 무산됐다. 또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사실 원래대로라면 어저께 그러면 주가가 하락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어제 그런 뉴스나 이제 조금 불안 요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을 이제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지금 이제 국내 증시가 강하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뭐 주식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뭐 조금 하락하고 이제 순환매 장세인데 그러면 그냥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신규 이제 접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걸 사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이런 거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은 그냥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지금 접근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뭐 조선방산 뭐 이렇게 빠졌을 때 쉬어갈 때 매수하면은 또 자기 차례 돌아오지 않습니까? 예. 또 올라가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금융주 좀 빠지고 있는데 이렇게 금융주 쉬어갈 때 이거는 매수 타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또 우리에게는 좀 고점이 이제 다가오다 보니까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기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은 장기 투자 관점에서 보지 마시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황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좀 투자를 해야 할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김정철 전문가님과 함께 또 시장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참 기분 좋은 날입니다. 뭐 네. 어떻게 시장 바라보고 계신지 상단 어디까지 열어봐야 할지 고민이 되는 상황인데요. 네, 사실 제 기분이 더 좋아요. 왜냐면 왜요? 이제 제가 네. 방산에 거의 올인까지는 아닌데 네. 방산에 제가 방산주를 제일 이제 여러분들한테 극단적으로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방산주가 저는 이 시장에서 전문가들 중에 그 방산주 주가가 너무 높다. 그래서 사면 안 된다 하시는 분들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잘 상황에서요. 몰라요. 그러니까 몇 달 전부터 계속 그런 분들 예. 계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분들한테 현혹되는 시청자분들을 틀을 깨기 위해서 제가 다트판에다가 방산자 아무거나 적어놓고 돌린 다음에 다트로 집어 던져서 그거 사면 오른다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근데 진짜 어떻게 됐어요? 진짜 다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제발 지금 장이 쉽게 끝나는 장이라고 절대 보시면 안 되고요. 일단 물론 중간중간 위기는 있을 건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수단매가 계속 돌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오늘은 방산 조선주가 만약에 밀리면은 그 반도체나 뭐 이런 종목들 오르겠죠. 근데 그러면서 시장에 자금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수단매가 계속 되고 있다는 징조는 뭐냐면 계속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오늘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2차 전지예요. 2차 전지인데 2차 전지가 최근에 이제 막 오르고 있습니다. 막 오르고 있는데 최근에 오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많이 떨어졌다가 지금 살짝 오르고 있죠. 그래서 제가 당장 한 2024년 7월 26일 또 다시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7월 26일에 제가 뭐라 그랬죠? 제가 밥 먹고 있는데 옆에서 2차전지 얘기하더라. 제가 그래서 제가 회사에 바로 전화했어요. 2차전지 다 팔아라. 예. 그냥 옆에 그냥 아무것도 그러니까 증권 관계자도 아닌 사람들이 막 2차전지 얘기를 하고 막 그런 얘기 거의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때가 7월 26일 아직도 기억나 에코프로 최고점이에요. 근데 그때 이후로 제가 2차전지 좋다는 얘기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제 조금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오늘 코스닥이 좀 오른 포인트를 좀 얘기 드리려고 하는 건데 최근에 이 이슈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슈요? 지금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치킨 게임 중입니다.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공멸하고 있어요 지금 거의. 이게 공멸을 반대로 하면 멸치인데 여튼간에 네. 그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그걸 공멸하고 있는데 이게 왜 공멸하고 있냐면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지금 해외 진출 막 하려고 하고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또 BYD가 지금 우리나라 진출하려고 막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막상 잘 팔리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국에서 경쟁이 너무 출혈 경쟁이에요. 여러분 중국 전기차 업체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500개가 있어요. 500개가. 500개 전기차 업체가 경쟁하고 있어요. 2024년 손실액만 7조 원입니다. 이 500개 업체들이. 그리고 최근에 중국의 너자 전기차라고 최근에 순식간에 50만 대를 팔아치웠던 전기차 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가 파산했습니다. 저 이걸 어떤 포인트로 보냐면 제2의 홍다 사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홍다 부동산 버블로 중국이 한번 크게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폭락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다음에 예. 파산하고 그런 이슈가 지금 전기차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다. 이게 전기차 업계가 좀 공멸을 해주면 중국 전기차 업체가 공멸을 해주면 전기차 업체 수혜를 볼 수 있는데 이게 저는 무슨 얘기를 뜻하냐면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얼마나 치킨게임이 심하냐면 전년도에 7,200만 원에 우리나라 돈으로 7,200만 원 팔았던 전기차가 그 다음에 페이스리프트 거의 하지도 않았는데 4천만 원에 팝니다. 계속 네. 경쟁 중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지금까지 2차 전지 전기차에만 때려부은 보조금이 우리나라 300조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 이상 중국도 이제 더 이상은 보조금 주기가 쉽지 않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구조조정을 중국 정부가 원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러면 사실 그러면 우리나라한테 조금 수혜가 갈 수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 그다음 사실 오늘 2차 전지 포인트는 그 포인트는 아닌데 중장기적으로 이 부분이 트리거가 될 거다. 근데 이게 지금 당장 매수하자는 건 아니고요. 트리거가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게 지금 이제 바닥을 다지는 과정에서 이 포인트로 돌아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중장기 관점으로 사실 접근은 가능한 포인트고 단기 관점은 사실 아직도 아니고요. 다만 이제 오늘 2차 전지 올랐던 포인트는 사실 테슬라죠. 뭐 테슬라 일론 머스크 뭐 트럼프한테 저기 미성년자 성접대 받으신 분이라고 했는데 그걸 그새 지웠어요. 네, 네. 그리고 트럼프도 일론 머스크한테 너 약쟁이 있는데 그것도 지웠어요. 맞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또 일론 머스크가 LA 폭동 진압 지지합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네, 싸웠다 그러니까 하얘진 싸웠다가 거죠. 좀 풀었어요. 예, 왜냐면 근데 이게 이제 오늘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까지 같이 엮여 있는데 이게 10일 날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출시하거든요. 예. 이제 이 부분 때문에라도 이제 머스크가 이거 한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중요한 건 네. 이제 테슬라의 모든 출시는 연기가 제맛이다. 연기요. 예, 무조건 그거 다 연기하거든요. 아. 근데 이번에 연기 안 했어요. 이번 테슬라 직원들이 막 살짝 티저 영상 막 올리고 있거든요. 네. 저 봤는데 저는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로 또 오늘 그래서 프론티어가 오늘 올라가는 것도 약간 그런 부분.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오늘 살짝 올라왔다는 부분은 이 부분이 조금 회복이 되면서 올라온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회복이 되면서 올라오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코스닥하고 코스피하고 약간 키 맞추기를 좀 시도할 가능성이 좀 있다. 물론 단기간에 이 키 맞추기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다 할 수는 없는데 약간의 지금 개폭.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가 2015년에 지수 상승률로 따지면 16%, 17% 뭐 이 정도 되거든요. 거의. 네. 근데 코스닥이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오, 예. 그러니까 한 7, 8% 정도 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갭을 조금 5% 이내로 좀 줄일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코스닥 오늘 관련주도 좀 많이 오르고 있는데 2차전지 위주로 오르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게 순환매거든요. 이 포인트도 순환매입니다. 그러니까 코스피가 살짝 덜 오르고 코스닥이 좀 더 오르고 그러니까 현과 아우가 서로 끌어주면서 가는 이게 순환매거든요. 그럼 지수는 조금 더 갈 가능성이 있다. 제가 여러분 계속 얘기하잖아요. 다시 한번 제 유행어 다시 한번 할게요. 저 이런 거 정말 잘합니다. 제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이슈 얼마나 거의 다 맞췄잖아요 지금. 여러분 네. 이재명 대통령 되자마자 네. 물론 이재명 대통령 된다는 얘기 안 했어요. 아이 그런 너무 얘기 잘한다 하시니까 또. 네, 예. 너무 이제 이재명 대통령 된다고 이렇게 몰아붙이면 또 정치적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 안 되죠. 사실 전 예. 정치색은 중립입니다. 저는. 네. 저는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항상 반대 이렇게 아니죠. 투자하는데 근데 머리가 굉장히 뜨거워 보이세요 지금. 네. 반대 아닙니다. 반대 오, 아닌데 예. 여튼간에 뭐 그렇게 투자하니까 여러분들 제가 그때도 이제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3천 전까지는 갈 수는 있다. 네, 네.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습니다. 오, 빨리 올줄 맞아요. 몰랐어서. 너무 빨리 왔어요. 이제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어제 주식격언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요. 멀리 가려면 다 같이 간다. 여러분 다 같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멀리 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의 긍정적인 시장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시장 좀 살펴봤고요. 앵커 브리핑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해빙기입니다. 겨울 내내 좀 꽁꽁 얼어붙었던 강물,
봄이 되면 얕은 곳부터 녹아내리는 풍경 보신 적 있으시죠? 오늘의 브리핑 주제 해빙기를 맞은 한중 관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통화 소식은 얼어붙어 있던 이 한중 관계에 봄날의 햇살처럼 훈풍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첫 통화는요, 단순한 의례적인 통화를 넘어서서 더 큰 의미를 지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오는 11월에 경주에서 개최될 에이펙 정상회의에 초청 의사를 전달했고요. 이에 대해서 시 주석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좀 알려졌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이 한한령 문제에 대한 간접적인 기류 변화입니다. 직접적인 한한령 해제 언급은 없었지만 시장은 이미 기대감에 한 걸음 먼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한한령이 해제가 된다면 수혜를 받을 만한 기업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가장 먼저 예상되는 변화는 소비재 그리고 문화,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입니다. 한한령이 해제가 된다면 한국 화장품, 의류, 식품 등 소비재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한국 드라마, 영화, K-팝, 문화 콘텐츠의 중국 시장 재진출도 활발해질 것입니다. 이는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으로 이어질 전망이고요. 또 어제를 보시면 K컬처 지원책에 대한 이야기로 관련주들이 크게 움직였는데요. 새로운 이슈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웹툰으로 좀 시장이 눈을 돌리나 했는데 오늘은 시세를 내다가 또 쉬어가는 양상입니다. 오늘은 국내 중국 상장 기업들이 시세를 내고 강세를 보이고 우리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기술 수출이 부각을 받으면서 미용기기 쪽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 순환매가 빠르게 돌아가는 듯한 분위기가 또 감지가 됩니다. 또 다음으로 짚어볼 부분은 관광산업의 회복입니다. 과거 한국을 찾았던 중국인 관광객은요, 면세점과 유통업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한령 해제로 중국 단체 관광객이 다시 이렇게 크게 유입이 된다면 면세점, 호텔, 항공, 카지노 등 관광 관련 산업 전반에 거쳐서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지고 올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해빙기, 그러니까 이렇게 봄날이 왔다고 해서 모든 얼음이 한꺼번에 녹아내리지는 않습니다. 당장의 전화 한 통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불확실성이 점차 해소가 되고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펀더멘탈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력 면밀하게 분석하면서 투자를 해야겠고요. 물길이 어떤 큰 흐름으로 이어질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 변화하는 물길 속에서 해답을 찾으면서 시장의 흐름을 잘 타는 유연한 투자를 이어가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오늘 키워드를 잡아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김정철 전문가님과 조금 더 심도 있는 대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이렇게 따뜻해서 저도 좀 따뜻한 분위기의 브리핑을 준비해봤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중국 관련주들 이 안에서도 순환매가 도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쪽으로 시장이 눈길을 돌린 것 같은데 어디에 좀 방점을 두고 투자를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외교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너무 치우쳤다. 예. 가치외교,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가치외교였고 이제 실용외교인데 가치외교는 이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둔다라는 뜻인데 저는 사실 제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그렇게 중국하고 친해지고 싶은 생각 별로 없어요. 근데 이건 이제 개인적인 전 마음이시잖아요. 개인적인 거고 네. 이 나라, 국가, 집단을 위해서는 당연히 실용적이어야죠. 그럼요. 다 그래서 친하게 지내야 돼요. 지금 제가 한 가지 포인트를 얘기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이번 주에 중국인들 입국이 어마어마합니다. 왜 많은 줄 아십니까? 6.18 아닙니다. 아니에요? 6.18은 이제 자기들 온라인 쇼핑하는 날이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금토가 월드페라고 월드 DJ 페스티벌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오나요? 어마어마하게 와요. 이 입국자 수가 제가 숫자 세고 있는데 엄청나게 오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월드페라고 EDM 페스티벌이 있는데 거기서 저도 초대받았어요. 가시려고요? 중국 부자분이 저를 초대했더라고요. 오, 정말요? 왜요? 일단 한국 증권 쪽 사람들 만나보고 싶어요. 정말요? 제 증권사 후배가 형 그냥 시간 되면 좀 가시죠. 그래서 근데 그날 왜죠? 예. 저도 그런 초대 많이 받아요. 코인 쪽 하시는 분들하고 왜? 또 마이크로 서울 페스티벌 뭐 이런 데 많이 다니거든요. 저도 많이 초대 많이 받는데 그날 비 온답니다. 근데 토요일 날. 네. 토요일 날 비 온다 그래 가지고 지금 고민 중입니다. 갈까 말까. 네. 가면 꼭 얘기해 주세요. 근데 그분이 한 테이블 2개에 약 6천만 원 주고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비싸게 감사해요. 받으셨네요. 중국 분들 이렇게 많이 오셔서 네. 돈 많이 써주는 거 감사하고요. 네. 되도록이면 카지노 내일 계시거나 아니면 페스티벌 가 계시거나 네. 어디 가 계세요. 좀 밖에 나오진 마시고 왜냐하면 이렇게 밖에 나오면 이렇게 밖에 나오는 것보다 안에 있는 게 더 시원하니까요, 아무래도. 돈도 예. 많이 잘 쓰고 피부샵도 많이 가시고 리쥬란도 많이 맞으시고 네. 이제 그런 형태로 현재 지금 돌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현재 카지노 관련주들이 많이 안 오르고 있다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체크한 포인트이기
낮기도 하고요. 예. 밸류로도 상당히 낮습니다. 이게 저는 이제 보통 엔터 카지노, 그러니까 주로 놀자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쪽 종목들이 순환매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국 관련주들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외교 방향 자체가 단기간에 변화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단기간에 뭘 바꾸고 싶지는 않으실 텐데 이게 G7 정상회의가 저는 좀 포인트라고 계속 보고 있는 거 뭐냐면 물론 그때 당장 G7을 G10으로 늘리고 싶진 않을 거예요. 근데 미국은 지금 우리나라가 G7, G10으로 들어오길 바래요. 지금 G10으로 들어올 나라 후보가 인도, 호주, 한국이거든요. 인도, 호주, 한국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 인도하고 호주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중국을 정말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G7, G10 이 모임 자체가 네. 중국 견제용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여기서 이번에 초청국 자격으로 가게 돼서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냐에 따라서 조금 방향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당분간은 변하기 쉽지 않다. 왜 그리고 G20 정상회담이 11월에 있는데 그 전에 바꾸겠어요? 그 전에 시진핑 불러놓고 중국은 나쁩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까지는 충분히 모멘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여러분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이제 관련해서 종목들 좀 쭉 보시면 좋은데 저는 엔터주도 좀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터요. 네. 같은 경우 공연을 저는 제가 G드래곤 콘서트를 제가 갔어요. 갔는데 예전 한국에서 할 때, 네, 한국에서 네. 저기 일산 쪽에서 할 때, 고양시에서 할 때. 네, 근데 네, 그때 네. 제가 뭘 느꼈냐면 저 빼고 밥 먹으러 갔는데 그 근처 일산 그 고양시 일대에 밥 먹을 데가 없어요. 다 줄 서가지고. 네. 이런 분이 애국자예요. 여러분 GD 같은 분이 애국자예요. 다 중국 분들이었어요. 절반이 중국 분들.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엔터, 그러니까 이제 콘서트 쪽을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 그래서 저는 이제 당장 뭐 중국 쪽 관련 주면 SM이 제일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SM이 네, 좀 네. 중국 분 멤버들도 있고, 근데 저는 SM보다 하이브를 좀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한쪽에 몰려 있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SM이 약간 또 최대 걸그룹 저는 사랑에 맞지 않습니다만은 에스파의 또 그분께서 네. 살짝 논란이 좀 있어요. 좀 마음이 안타깝긴 한데 그래요? 네. 예. 정치적 논란이 좀 있죠. 예, 예. 갑자기 숫자 2 쓰고 이렇게 네, 네, 이래가지고 네. 근데 저는 그게 좀 안타깝다. 그래서 저는 하이브를 좀 보시면 좋을 거. BTS가 이제 완전체인데 지금 11일날 어제 V랑 이제 RM이 제대했거든요. 네. 예, 아미시잖아요. 그렇죠? 예, 저 아미인데 저 B 보고 내가 만약 여자로 태어났으면 저런 분을 만나야 된다. 하나밖에 생각을 없는데요. 했었어요. 근데 그 앞으로 완전체가 되려면 이제 6월 중순 말까지 가야 네. 되거든요. 근데 그때 완전체가 됐을 때 그다음에 J.O.B 콘서트 하는데 그때 과연 모여서 나오느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지금 브라질 같은 경우는 지금 거리 마비됐습니다. BTS 나왔다고 그러니까요, 해가지고 지금 대단해요. 거리 마비됐어요. 네. 지금. 근데 지금 그래서 저는 하이브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엔터 이쪽 줄기하고 그다음 이 줄기도 있지만 저는 전통적인 면세점 이쪽은 좀 보지 말아요. 면세는 보지 말자. 이쪽은 보지 말자. 네. 어차피 요즘 명품 시대 갔어요, 여러분. 요즘 누가 명품 있습니까? 아무도 안 입습니다, 요즘에. 그래요? 아버님 그리고 그래요? 한쪽 줄기는 뭐냐? 네. 나머지 한쪽 줄기는 뭐냐? 이제 제가 갑자기 나머지 한쪽 줄기 생각이 안 나서 네. 다시 얘기 드릴게요. 피부샵. 피부샵. 그러니까 미용기기. 피부 의료 기기 쪽을 좀 보시는 게 좀 좋다. 왜냐하면 리쥬란이 나온 지가 여러분 리쥬란이라고 잘 아시죠? 저도 맞고 싶은데 TV 방송이 한 2주만 쉬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부어 맞아요, 부어 올까봐. 올라요. 네. 저도 울세라 리쥬란 정말 하고 싶거든요. 근데 항상 못해요. TV 스케줄 때문에. 근데 리쥬란이 나온 지가 꽤 됐습니다. 근데도 지금 계속 성장하는 거 보면 파마리사 참 여러분 주가 한번 보세요. 오늘 살짝 이게 조정이에요. 말이 되는 주가. 예. 이게 제가 10만 원 언더에서 제가 이 종목을 처음 얘기 드렸는데 전 파마리서치로 딱 100%밖에 수익 못 냈어요. 이거 전 바보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가만히 냅뒀으면 5배 갔는데. 예, 근데 이제 여러분들 파마리서치 계속 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해외에서 많이 와서 만나는 거라는 네. 거. 여러분들이 좀 잘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쪽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618 좀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618 네. 생각하셔도 되긴 합니다만은 618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크진 않고 미국, 중국의 경기 변책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 상태에서 618 하면 좀 괜찮을 텐데 아직 뭐 그런 상태는 아니다. 다만 온라인 쪽의 화장품 관련주도 조금 보실 필요는 있다.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순환매 형태로 여러분도 좀 그러니까 추격하지 말자. 가만히 길목 찍고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올라가는데 괜히 따라다녔다가는
계속 손절만 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게 하이브가 어제 강세였는데 지금 소폭의 조정이 나오고 있는 이럴 때 상황이거든요. 사는 거죠. 예. 아, 오늘 기회입니까? 이럴 때 사는 거죠. 아, 예. 이럴 때 예.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BTS만 보고 있잖아요. 뉴진스가 네. 곧 재판은 또 소송 나오거든요. 결과 나오거든요. 못 이깁니다.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뉴진스 팬인데 저도 뉴진스 팬이에요. 그래서 사실 거기에 이제 호재가 하나 더 있는데 방시혁 의장님께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분은 문제가 되는 게 차라리 나아요. 차라리 하이브에서 조금 잠시 멀어져 계신 게 차라리 네네. 낫거든요. 다 호재다. 그게.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가지고 네, 계시네요. 그게 다 호재다. 네. 그래서 괜히 논란만 있지. 걔 자꾸 맨날 뭐 이상한 분이랑 같이 걸어다니시나 네, 하고 예. 있고 맨날 이러니까 저도 사석에서 방시혁님 봤는데 나오시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요. 약간 그런 예. 느낌이라서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이 뉴진스나 이쪽도 계약 재판 2심 결과가 나올 텐데 그 결과가 좀 상당히 좀 좋은 쪽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하이브 같은 경우 조정을 받을 때 좀 매수하는 관점으로 대신 이제 좀 올라오는 종목이잖아요. 대신 네. 분할로 좀 접근하면 좋다. 다만 하이브 시가총이 크죠. 예. 엄청난 수익률 기대하는 거 아닙니다. 아, 예. 예, 그냥 중국 관련주도 시가총이 작은 종목 크게 기대하는데 시가총이 큰 종목들은 안정적으로 좀 비중을 좀 실어서 조금 이제 10% 20% 수익률을 본다라는 생각으로 하셔야 됩니다. 아, 그런데 네. 제가 또 궁금한 게 우리 방송에서 공개했던 미스터 블루가 사실 이거래일만이었나요? 하루만이었나요? 상한가 어제 뭐 풀리긴 했습니다만 상한가까지 터치를 하는 뭐 기염을 여러분 토했거든요. 다시 한번 제가 여기서 사과 말씀드릴게요. 제가 방송하느라고 상한가에서 매도를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6월 4일 날 가지고 6월 5일 날 가져왔는데 6월 5일 날 가져왔거든요. 6월 5일인 거죠? 예. 화면 한번 보실게요. 화면을 보시면은 제가 사실 뭐 자랑하는 건 사실 제 성격에 맞지는 않는데 너무 잘하시던데요. 아까 그래요? 잘하신다고? 네, 많이 어떡하네. 잘하세요. 6월 4일 날 제가 가지고 나왔네요. 예, 미스터 블루. 네. 예, 미스터 블루 가지고 나왔는데 6월 4일 날 가지고 나서 상한가를 딱 하고 기분 좋게 자료를 만든 다음에 네. 보내드리고 룰루라라 여기로 왔어요. 예, 왔는데 그 사이에 상한가 풀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셨던 분들한테 좀 죄송하긴 해요. 그래도 저는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아, 예. 네, 더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계고 거 다시 갖고 한번 얘기 있다. 드리고요. 저는 이제 미스터블 게임 쪽만 좀 풀리면 되는데 중국이 게임 전체를 좀 규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게임 쪽이 얼마나 좀 잘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텐센트가 게임하는 회사인데 굳이 SM 지분 산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네가 봤을 때도 더 이상 게임은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쪽으로 좀 진출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 웹툰이니까요. 웹툰 게임 이렇게 두 가지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가격대는 조금 높고요. 조금 이제 내려오면 다시 한번 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종목도 그러니까 웹툰 컨텐츠 쪽인데 저는 웹툰 컨텐츠 쪽을 그렇게 길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이런 OTT들한테 다 먹혀요. 어차피 못 이깁니다. 방법이 없어요. 제가 네. 지금 최근에 제가 증권 전문가들 친한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 베스트 멤버가 딱 됐고 이제 넷플릭스랑 저기 쿠팡 플레이 얘기해가지고 수익률 대 한번 멋있게 하자 했더니 막 50억, 150억 때려 분다고 하더라고요.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근데 네. 법규가 좀 문제예요. 실전 매매는 법이 문제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다. 그것 때문에 네. 지금 논란이 좀 있어가지고 계속 지지부진한데 내용이 여튼간에 여러분 그러니까 넷플릭스나 디지플 이런 데가 너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작사가 지금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받아도 이익을 요만큼 정해놓고 뭘 받아요. 그러니까 IP가 없어요. 지적재산권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수익을 많이 내기 힘든 오징어 게임 3 곧 나오거든요. 또 시즌 3. 근데 이거 오징어 게임으로 2조 가까이 버는데 실제로 제작사는 번 게 1,000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런 제작사나 뭐 이쪽은 너무 길게 보지 말자. 단기간 반등으로만 보자.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한알령 해제와 관련된 종목들 투자 전략을 세워봤고요. 한유민 전문가님과 함께 뭐 또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블록체인 관련주들 시세가 아주 좋습니다. K사인 상한가고요. 라운시큐어 지금 21.29%, SGA 솔루션즈 21%대 강력한 시세를 좀 형성하고 있는데요. 이 블록체인 관련주 관련해서 좀 어떤 인사이트 갖고 계신지 어디에 방점을 두고 투자를 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예, 뭐 블록체인뿐만 아니라 요즘에 진짜 국내 증시가 너무나 다 좋아가지고 네. 아까 전에 뭐 다트 던져도 아무거나 던져도 맞으면 그거 올라간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저는 요즘에 그냥 K자 붙잖아요. 뭐 K 반도체, K 조선, K 방산, 뭐 K 뷰티 많이 붙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희가 이러한 종목들이 순환매를 돌 때 이렇게 쉬어가는 타이밍에서 그냥 그것만 돌아도 수익을 낼 수 있겠다. 제가 좀 이렇게 보고 있고, 오늘 제가 뭐 소개드릴 종목이 진짜 많은데 오늘 제가 좀 여러분들께 소개드리고 싶은 종목이 블록체인 관련주예요. 예, 한컴위드라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오늘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예, 한컴위드는 자체 이제 블록체인 플랫폼이 있어서 이제 블록체인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차세대 보안 인증, 이제 뭐 생체 보안 인증, 뭐 이런 이제 기존의 보안 인증 방식이 아닌 이제 우리 신체의 일부로 인증을 하는 그런 인증 기술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제 트럼프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이제 디지털 자산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디지털 자산을 자산으로 인정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 디지털 자산의 시장의 규모가 커질 거고, 이제 디지털 자산 규모 시장이 커지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디지털 보안이 또 중요시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한컴위드 이 종목이 이제 보안으로서 이제 디지털 보안에 좀 중요성이 부각되면 이제 매출이 그걸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봐서 여러분들께 이걸 소개시켜 드리고요. 이걸로 이제 차트로 보시면, 네, 한컴위드 네, 차트 보도록 차트를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네. 예, 오늘 지금 한 5%대 지금 상승 중인데, 예, 한번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예, 지금 동방 다시요. 네, 동방 네, 말고 동방 말고요. 한컴위드. 한컴위드. 이거 또 예. 다른 차트를 제가 켜놨네요. 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뭐 블록체인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앞으로도 좋다 이런 전망을 하고 계신 거죠? 예. 디지털 자산을 이제 자산으로 인정할 경우 이제 당연히 디지털 자산을 보유한 기업들도 많아질 거고, 이제 뭐 다양하게 자산 그 규모 시장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이런 보안 업체들이 앞으로 이제 매출이 증가할 거다, 이렇게 전 보고 있고요. 예, 한컴위드 이제 이거 일봉 차트인데 지금 장기간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었죠. 예, 형성하고 있었는데 여기 외국인 보면은 꾸준히 매수 들어오고 있었죠. 예, 근데 이 박스권을 지금 돌파하려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돌파하면은 이제 상단으로 올라갈 여력이 충분히 남아 있고요. 예.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요 박스권 돌파한다. 그러면 네. 이제 저는 매수 타이밍으로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여기 전 여기 매물대 모여 있는 구간 4,395원 요 정도를 목표가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QR코드 스캔하셔서 지금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시장 속에서 다양한 인사이트 조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철 전문가님, 테슬라 로보택시 6월 말에 본격화되지 않습니까? 우리 방송 통해서 사실 히든 종목이 퓨런티어였어요. 오늘 급등이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어제 그 종목 가만히 보다가 매수를 걸어놔 볼까 생각을 했는데 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스텝업을 한 방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방송에서 코나이, 미스터블루에 이어서 제가 PD님과 뭐 계속해서 얘기도 했는데 퓨런티어가 오늘 또 강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 이거 잘한다 해주시는데 사실 종목으로 지금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퓨런티어 앞으로 어디까지 봐야 될까요? 여러분 그 퓨런티어를 가져온 시점이 중요해요.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가 막장 싸움을 하고 있는 와중에 전 그때 가지고 왔습니다. 맞습니다. 왜냐? 예. 분명히 둘이 화해한다. 화해는 안 하더라도 이거보다는 좀 봉합되는 국면을 갈 거다. 예. 그리고 차라리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에 집중하는 게 차라리 낫다. 지금 괜히 정부 효율부 가서 쓸데없는 짓 하고 다니다가 지금 테슬라 주가만 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런 거 제가 정말 잘합니다. 다시 한번 유행어인데 저 좀 한 6개월째 유행어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아무도 네. 유행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유행해요. 지금 유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보면 이런 거 정말 잘합니다. 짤도 있어요. 지금 짤 그래요? 돌아다니는. 근데 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그때 가지고 나온 포인트가 뭐냐면 퓨런티어가 엄청 좋은 회사는 아닙니다. 이 회사가 뭐 대단한 회사는 아니고 그냥 전장용 카메라 모듈 장비 만드는 회사예요. 자, 이 회사가 테슬라에 직접 납품하는 건 아니지만 삼성전자, LG노텍에 들어가서 얘네가 테슬라에 납품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장비이긴 합니다. 근데 자율주행이 얼마나 좀 더 될 거냐라는 의구심이 있겠죠. 근데 저는 자율주행이 될 수밖에 없다. 제가 다시 한번 그때 가지고 나왔던 얘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미국 교통부 장관 시온 더피가 원래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검사예요.
검사 출신 장관인데 이 사람이 검사하다가 중간에 뭘 했냐? TV쇼 프로그램 진행자랍니다. 폭스뉴스. 거기서 이제 트럼프 눈에 띄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일론 머스크랑 친해요. 법을 잘하는 검사를 교통부 장관에 넣었다? 뭐 하겠다는 거죠? 법을 바꾸겠다는 거죠. 법을 뭐하러 바꿔요? 자율주의 하려고 바꾸겠다는 거죠. 아주 간단하죠. 션 더피가 실제로 이분이 다산의 상징이에요. 이분이 그 청문회 때 네. 교통부 장관 청문회 때 자녀가 7명이었어요. 제가 자녀가 7명인데 이 7명 운전 가리키려니까 너무 힘들더라. 너무 힘들죠. 자율주행 하는 게 미국은 좀 운전을 좀 빨리 좀 어린 나이에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 사이에 또 8명이 됐어요. 또. 어휴, 한 명 더 났어요. 대단하시네요. 다산의 상징. 네. 아 이런 분들 우리나라 수입해야 되는데 여튼간에 예. 션 더피 이분이 네. 상당히 좀 있으면은 이분 교통부 장관 있을 때는 그러니까 트럼프랑 일론 머스크가 사이가 안 좋다 하더라도 션 더피가 중간에 중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퓨넌티어를 과감하게 퓨넌티어 급락했을 때 과감하게 그냥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좀 그 뒷 인사이트가 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 좀 드리고요. 자율주행 관련주도 이거 말고도 현대 오토에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종목 중에는. 근데 현대차 계열사고요. 현대 오토에버죠. 현대 오토에버. 근데 저는 사실 이 종목을 제일 좋게 봅니다. 근데 이 종목 너무 무거워요. 너무 무겁고 현재 아래하다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제가 이거 이미 공략 나갔던 종목이에요. 아, 그래요? 보유 예. 중입니다. 현재 보유 중인데 너무 무겁죠. 엉덩이가 너무 무거운 종목이라. 근데 저는 이번 기회에 좀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현대차 그룹은 6월달에 보는 거 아니다. 6, 7월, 8월에는 보는 거 아니다. 왜냐? 임금단체 협상이 있습니다. 아, 항상 임금단체 협상. 좋은 이거 포인트네요. 예. 무서워요. 저는 항상 임금단체 협상만 걸리면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요거만 끝나면 보자. 그러면은 끝나고 보자. 그때를 기회로 삼을 게 아니라 그걸 끝나고 좀 봐야 되는 거죠. 현대차 노조가 강성이라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 그거 항상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네, 때문에 네. 저희 그거를 여러분들 항상 감안하자. 그래서 현대 오토에버에 약간 빗겨나가 있으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거고 이거 말고도 자율주행 관련주도 몇 개 더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그냥 요 정도만 공략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이제 갖고 나왔어요 종목을 또. 네. 예, 또 씨를 이럴 때 씨를 많이 뿌려놔야지. 장 안 좋을 때 종목 갖고 큰일 나거든요. 네. 그래서 좀 어렵. 제가 네. 이렇게 장 좋을 때 제가 종목을 좀 많이 갖고 나왔어요. 히든이에요? 네, 히든 종목입니다. 오늘은 좀 궁금하네요. 한번 보시죠. 네. 제가 증권주를 정말 제가 저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신 분들은 거의 요즘 거의 입이 귀에 걸려 있는데 네. 한 가지 제가 항상 그러면서 저는 마음이 너무 아프고 항상 죄송합니다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저 사가 정말 잘하거든요. 네. 증권주하고 지수와 관련주가 없어요. 저희가 어. 이 두 개가 없다. 이 포트폴리오가 거의 완벽한 포트폴리오인데 그래서 이 두 개를 빨리 넣어야 되겠다 해서 야 이거 키움증권 계속 기다리는데 역시 주식 격언이 있습니다. 기다리던 조정은 오지 않는다. 아, 예, 네. 기다리니까 안 와요. 거의 포기하니까 그제서야 조정이 왔어요. 그래서 이거 증권주인데 여러분 수수료 수입 증가 및 암호화폐 진출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요. 뭔지 얘기해 주신 예. 거죠 지금? 이 종목은 이제 네. 여러분들 히든 종목입니다. 그런 히든 거 종목. 같은데요? 그래요? 네. 히든 종목. 히든 종목. 이 발음이 좀 비슷할 수 있어요. 히든 종목. 히든 종목이고 제가 발음이 좋지는 않기 귀가 때문에 이상한가? 예. 제가 TV 방송 MC도 했지만 제가 발음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발음이 알고 좋지는 있어요. 않은데 예. 그래서 이제 좀 비슷하게 들렸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래 하단 QR코드 스캐너 들어오시면 이 종목 명이 뭔지 그다음 네. 공략 방법이 뭔지 제가 얘기를 드릴 거고 자 그다음에 밑에 한 종목 더 있습니다. 네. 자 방산주인데요. 주요 무기체계 유압 장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K9, K2 자주포, K2 전차, K9 자주포, 청무, 청궁, 심지어 전투기까지 다 해요. 근데 그래요? 이 회사가 네. 아무 방산주 다 폭등하는데 애만 지금 안 가고 있어요. 영업이익률이 12%가 나옵니다. 이게 원래 3, 4% 나오거든요. 심지어 해외도 네. 해외 사업은요 지금 19%까지 나와요 영업이익률이. 오. MRO 시장, 유지보수 시장 진출했는데 이거 방산주지 이거 너무 혼자 안 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구간에 우리가 수익을 내고 여기서 수익 내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조정 받았어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 드린다라는 거. 기회다.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종목명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히든 종목 두 종목 체크를 해봤고요. 자, 그럼 이어서 한유민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포트폴리오 재정비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떤 종목을 좀 유망하게 보고 계신가요? 예, 오늘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냥 네. 빠르게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동방이라는 종목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이 종목은 이제 해운업, 운송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뭐 다양한 이제 뭐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이 회사의 주요 사업이 뭐냐 하면은 초중량물 운송 및 이제 설치 발전소 대형 플랜트 대형 건설 프로젝트에서 이제 초중량 운송물 이런 거를 이제 운송하는 걸 사업을 중점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예를 들면은 조선업 지금 국내 호황기죠. 그럼 조선업 호황기에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관련해서도 지금 다 잘 가고 있는데 이러한 수주들이 늘어날수록 이런 중량물 운송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가져왔고요. 예, 시간이 없는 관계상 제가 빠르게 차트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동방의 차트 체크해 보죠. 예, 여기 일봉 차트인데요. 여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아까 한컴퓨터처럼 장기 박스권 지금 오늘 돌파했습니다. 예, 좀 돌파 매수하셔도 될 것 같고 이제 가볍게 여기 물량대 모여 있는 구간 3,050원 구간 요 정도 1차 목표가로 제시해 드리고요. 이거 위로 돌파 시에 이제 그 하단 상단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유망 종목 동방까지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방송 시간 좀 짧게 느껴지는데요. 방송이 끝나고 난 뒤에도 QR코드 스캔하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후장도 우리 팍스경제TV와 함께 성공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